아주 간단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참고로 아이들이 돌만 지나도요, 어머니 그렇게 많이는 넘어지지 않아요. 교사들의 흔히 이제 보고를 보면은 아이가 저는 의심하라고 그러거든요. 학대의 징후나 이런 거는 이렇게 연령별로 심지어 다를 수도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떻게 표현하냐, 인지, 언어, 사회성, 그다음에 운동도 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발달 영역별로 다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할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비전문가들도 조금 알아낼 수 있을 정도지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번에 소아과 선생님이라든지 또 그 차에 아이를 갖다가 혼자 놔두고 방치를 했잖아요. 그것만 보고도 신고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미세하게 행동과 정서의 어떤 변화나 또 발달의 특징에서도 그거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저는 그 전문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전담 경찰관 또 심지어 어린이집 이런 데도 좀 교육을 시켜서 전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또 전문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분들은 더 감시자가 돼야 되는 그 시스템을 이번에는 좀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꼭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게 하나 있는데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아기가 오늘 한 보고 석 달 뒤에 봤다. 말이 전혀 안 늘었다. 아니면 오히려 퇴행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발달 중에 제일 보기 좋은 게 언어예요. 두 번째, 표정이 생동생동하다가 표정이 싹 없어지고 슬픈 표정이거나 시무룩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게 뭐 정서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거 외에 행동 징후는 그런 것들을 보이면 좀 자세히 저는 걱정을 하고 그래서 약간이라도 이렇게 방치되는 느낌이 들면 수사를 하는 게 신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교사들이 흔히 이제 보고를 보면은 아이가 주말에만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오면은 밥을 너무 많이 먹는 애들이 있고 허겁지겁. 또 반대로 와서 전혀 기운 없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뭔가 유치원 좀 다니면 점점 살아났다가 또 주말이 지나고 나면은 너무 다른 아이가 되는 애들이 있으면 저는 의심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교육을 받아야죠. 미국 같은 게 소아과 의사 중에 Battle the Child Syndrome이라고 아이가 많이 맞아서 골절이 여러 부위에, 그러니까 뼈가 다른 곳에 3개 이상의 어떤 골절 상처가 있으면 학대를 의심하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헨리 캠프라는 미국의 그 소아과 교수님이 자기가 이제 응급실에서 자주 보시고 이거 학대 의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Battle the Child Syndrome, 둘이서 맞아서 죽은 아이들 증후군이라는 거를 만드셨고 그분 소아과 교과서에 실렸어요. 그리고 그분 덕분에 미국에 아동학대 보호법이 생겼어요. 그림 이 그림부터도 저는 이제 자세히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걸 따라 그리는 것 같은데 봐요. 굉장히 공격적인 그림을 그려요. 이미. 그러면서 얘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또 문제는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일부러 이하고 얼굴은 눈은 하나도 안 웃고 있는데 입이 이하고 있죠. 부적절하면서 굉장히 긴장이 높고 아까 봤죠. 표정 변화가 없죠. 표정이 이렇게 다양하지가 못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긴장된 표정에 가식적인 웃음이 있고 또 문제는 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야 빨랫줄에 이 그림 이게 빨래 그림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가 이상하죠. 형태가 없으면서 이렇게 뭉개놨죠. 얘가 보니까 오줌 싼다고 그렇게 많이 맞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얘는 아마 요게 해리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까지는 그렸는데 갑자기 이제 빨랫줄 생각하다가 자기가 그 오줌 싼 이불이 생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해리 현상을 벌이면서 얘가 이 그림을 형태를 못 그려요. 그럼 저는 이제
이미 이 그림에서도 일부 관련한 이거 보면 이거 뭐냐고 이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불 오줌 싸다가 죽도록 맞은 그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가 얘 얼굴 표정 이게 굉장히 긴장이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얼굴이에요. 이제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 증거를 뒤지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 진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 정도로 사인이 보이면 정황 증거를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말이 가능한 애가 세 돌이 지나야지 언어적인 이제 묘사력이 정확한데요. 이미 학대를 많이 당하면 아이들이 엄마가 평소에 말 절대로 하지 말라고 채널을 시켜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다든지 또 처음에 지나치게 웃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웃고 다니는데도 걱정을 해요. 일부러 밝은 척 하느라고. 그래서 아이의 진술만으로 판단하면 괜찮아요 하는 그거를 믿을 수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아이가 때려요 엄마가 뭐 이거는 믿을만 한데요. 괜찮아요는 못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보통 그런 부모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의사이고 의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한테 멍이 보이면 이 멍은 어떻게 생긴 거야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신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좀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어른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국민적인 공감, 그다음에 또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아서요, 국토가 좁다 보니까 따닥따닥 붙어 살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우리가 신경을 좀 쓰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속적으로 울거나 큰 소리가 나거나 또는 집안에 분명히 아이가 있는데 너무 아이 소리가 안 들릴 때 그때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요. 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든가 추운 겨울에 맨발이라든가 아이가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있다든가 할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보호가 필요한 나이인데 혼자 있을 때, 혼자 돌아다니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얘 이렇게 불러서 잘 하면서 좀 물어보고 어디 사는지도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요즘 사회가 아무리 선의를 좀 베풀어도 또 잘못하면 또 어떤 일에 연루가 되고 귀찮은 일이 생기게 될까 봐 염려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교육과 또 이런 언론에서 그 아주 짧은 공익 광고 같은 걸 통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인식에 개선을 해주시지 않으면 선의를 가진 분들도 선뜻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다른 집 아이들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시면서 나는 어른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훨씬 눈여겨보시고 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잘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